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는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작은 진동이 물결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입술은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닿았다. 나의 입술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허벅지 사이로 뜨겁고 축축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창가의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유리잔 끝에서 작은 떨림이 번졌다. 그의 손끝이 허벅지 사이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민석의 손은 작은 꽃잎을 만지듯 부드럽고 섬세하게 애무했다. 그의 체온이 내게 스며들고 내 체온이 그에게 전해지면서 하나가 되어갔다. 비 내리는 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다. 아들의 선배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우리 사이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경계선까지 와버린 것일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55세 윤서정 씨의 위험한 사랑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3년 만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아들 준호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다. 아빠가 없는 준호를 위해 온갖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저 아들 준호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그래서인지 준호는 늘 엄마 내가 지켜줄게라고 하며 자랐고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 나의 위험한 사랑은 가을이 끝나갈 무렵 시작되었다. 오전 8시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 얼굴도 볼 겸 겨울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을 때 민석 선배도 온다고 했으니 그 차를 타고 오라고 했다. 나는 그저 고마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오랫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내게 누군가의 호의는 언제나 감사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민석이라는 아들 선배와의 만남이 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아침 9시 현관문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아들보다 5살 많은 35살 이민석이었다. 단정한 인상, 넓은 어깨.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눈빛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깊고 낯선 시선이었다. 차 안은 깔끔했다. 조수석에 앉은 나는 자꾸만 그의 손에 눈길이 갔다. 핸들을 잡을 때마다 도드라지는 손등의 핏줄. 묘하게 남성적인 기운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향수도 아닌 그 사람 특유의 은은한 냄새가 차 안을 채우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변하신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여전히 이쁘시다고 말하며 시선을 내게로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 품어온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자주 찾아뵙고 싶었는데 준호도 서울로 가버리고 어머니 집에 놀러갈 이유가 없어져서 아쉬웠다고 털어놓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의 말에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잠깐의 침묵 후 그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의 집이 우리 집 옆집이었다고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다고 했다. 순간 어린 시절 기억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그렇다. 옆집에 키 큰 소년이 하나 있었다.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와서 준호와 함께 뛰어다니던 그 순수했던 아이. 엄마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던 그 작은 소년이 바로 이민석이었다는 말인가.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부터 나를 정말 좋아했다는 그의 고백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계속되는 그의 말 속에서 진심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다. 오래전 그 어린 소년이 이제는 남자로 성장해서 나를 여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떨림이 밀려왔다.
나도 모르게 몸 깊은 곳에서 흥분 같은 감정이 스며올랐고 그런 내 자신이 당황스러웠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에 도착해 준호와 만나 겨울옷을 전해주는 동안 나는 내내 이상한 기분이었다. 준호가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다. 아들 앞에서 그의 선배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선 기분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다. 해가 지면서 차 안이 어두워지자 우리 사이의 공기도 달라진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신호등에 멈춰 선 순간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을 덮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온몸이 경직되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은 그 순간 전기 같은 무언가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을 때마다 숨이 가빠졌다.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나는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그와 더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좋아했다는 그의 고백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을 잃은 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감정이었다. 며칠 뒤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민석에게서 온 문자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문자가 오갔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어느새 나는 그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화면에 뜰 때마다 가슴이 설렜다. 날씨는 어떤지, 감기 조심하라는 말, 식사는 하셨는지 묻는 말들. 그 문자는 언제나 따뜻하고 세심했다. 마치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창밖을 보며 혼자 차를 마시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젖은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이민석이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온몸이 비에 젖어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무엇보다 그의 눈빛 속 절망이 나를 아프게 했다. 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 떨림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전해졌다. 이 사람을 이런 비바람 속에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하게 아려왔다. 거실에 앉아 있는 그에게 수건을 건네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듯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빚더미만 남았다고 했다. 가장 아픈 건 아내와 처가집 식구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할 때 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갈 데가 없어서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니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가만히 앉아 그 눈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고백에 내 가슴이 아팠다. 민석이가 나를 찾아온 것이 단순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칠만 있다가 가겠다고 준호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에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괜찮다고 우선 쉬라고 말했다. 민석이를 이 상태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 그렇게 이민석은 내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는 정말 미안해하고 조심스러웠다. 아침이면 집안일을 도왔고 저녁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그 작은 대화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웃음을 보는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 차갔다. 어느 날 그가 높은 책장을 닦으려고 팔을 뻗었을 때였다. 내가 옆에서 같이 닦으려다 그의 팔과 내 팔이 스쳤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이 막혔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책장을 닦아냈다. 그 역시 순간 움찔했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작은 스침이 서로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어둠이 창가에 스며들고 거실에선 TV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민석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내 시선은 그를 향해 그대로 꽂혔다. 상의를 입지 않은 채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말리고 있는 그의 모습에 나는 순간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그리고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목선을 보는 순간 입이 바짝 말랐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온몸이 뜨거워졌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손과 내 손이 자꾸만 스쳤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접촉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놨다. 차를 마실 때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머무는 걸 느꼈고 나 역시 그의 목선을 따라 시선을 흘렸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우리 사이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어느 날 그는 면접에서 떨어져 우울한 얼굴로 돌아왔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술이라도 마셔야겠어요. 그가 맥주 캔을 열었고 나도 소주 한 잔을 따랐다. 작은 식탁 위에서 술잔이 오갔다. 알코올이 돌자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라졌다. 나 역시 얼굴이 뜨거워졌다. 민석은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30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그가 서정 씨라고 부르는 순간 애절함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느꼈다. 따뜻한 손이 내 팔을 타고 올라와 어깨를 감쌌다. 이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내 몸은 이미 그의 품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의 숨결이 귀에 닿았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속삭임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입술과 입술이 닿는 순간 그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내가 깨어났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확실했고 나는 그 속에서 녹아내렸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피부와 피부 사이에 숨결이 겹쳤다. 온몸이 떨렸고 금기를 넘나드는 위험한 경계선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나의 그곳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석의 손은 작은 꽃잎을 만지듯 부드럽고 섬세하게 애무했다. 그의 체온이 내게 스며들고 내 체온이 그에게 전해지면서 하나가 되어갔다. 조용한 신음이 어둠을 가르고 오래 잠들어 있던 열망이 마침내 꽃을 피웠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우리의 얽힌 몸을 은은하게 비췄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깊이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랑의 감촉을. 어둠 속에서 우리의 숨결이 겹쳤고 조용한 신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나를 짓눌렀다. 그와 사랑을 나눈 후 찾아온 이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아들의 선배와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30년 동안 엄마로만 살아온 내가 갑자기 한 사람의 여자가 되어버린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이민석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도 내 마음을 아는 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어둠이 내리면 우리는 다시 서로를 원했다. 그의 품에서 나는 한 사람의 여자였고 그는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주었다. 그 후로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가 되었다. 밤마다 서로를 원했고 낮에도 그의 존재만으로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점점 무거워졌다. 이웃이 요즘 집에 젊은 남자분이 있던 것 같은데 하며 말끝을 흐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들 친구라고 둘러댔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이민석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둘이 살자고. 여기서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결정할 수 없었다. 준호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준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과연 준호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줄까? 준호의 실망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 앞에 난 아무 결정도 할 수가 없었다. 민석과의 사랑은 너무나 행복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금기된 사랑이라는 현실이 나를 짓눌렀다.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이렇게 몰래 사랑을 이어가야 할까? 매일 밤 그 고민이 나를 괴롭혔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이해해줄까? 아니면 등을 돌릴까? 그렇다고 평생 이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30년 혼자 살다 이제 사랑을 찾았지만 그 사랑은 나에게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가슴 아픈 사랑으로 머물고 있었다. 며칠 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준호가 갑자기 집에 왔다. 민석이는 이력서를 낸다고 외출한 상황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준호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안 보이던 남자 물건들이 준호의 눈에 들어왔다.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결국 준호는 나에게 이게 다 뭐냐고 물어봤다. 나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민석이가 사업에 망해서 와 있다고 말을 했다. 준호는 뭔가 의심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준호가 다시 집에 왔다. 이번에는 굳은 표정이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배와 어떤 사이예요?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날은 셋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고 민석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두 남자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30년 동안 혼자 사신 어머니가 이제 행복하시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졌다. 그 이후 준호는 조금씩 두 사람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져 갔다. 결국 두 사람은 작은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준호도 그들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이사 가는 날 준호가 와서 도와주며 행복하라고 인사했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석의 속삭임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사랑은 달콤했지만 죄책감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행복하면서도 불안했다. 사랑하면서도 두려웠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5세에 찾아온 늦은 사랑, 그것도 아들의 선배와의 사랑을.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